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찾기 귀찮아하는 정보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기획한 정보알림이의 진행자 김태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기숙사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장학금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게스트분을 모시고 장학금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불어교육과 24학번 김주희입니다. 저는 교내 장학금과 교회 장학금을 모두 직접 받아보면서 장학금의 종류와 그 유용함에 대해서 직접 체감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장학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장학금 종류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제 교내에는 어떤 장학금들이 있나요? 교내 장학금은 서울대학교 법인 회계 예산을 활용해서 등록금을 감면해주는 형태인데요. 재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종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각 학과에서 소속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장학금이 있는데요. 이는 학과별로 학생들의 성적이나 가정 형편 같은 여러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국가유공자나 북한 이탈 주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중증 장애 학생들을 돕는 동행 장학금,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행정이나 연구 보조 업무를 하면서 근로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받는 근로장학금 등 교내에는 다양한 장학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교내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혹시 몇 개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네, 교회 장학금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장학재단에서 학교 및 학과를 통해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경우고, 또 하나는 학생이 직접 재단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교회 장학금은 종류가 정말 많아서 학과 홈페이지나 각 장학재단에 올라오는 공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다양한 분야 및 계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8학기 동안 등록금 전액 지원뿐만 아니라 학업 보조금이라든지 교환학생 체재비까지 지원하는 서암 윤세영 재단, 윤세영 스칼라십, 그리고 봉사정신이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 350만 원을 지급하는 용운장학재단 장학금이 있습니다. 또한 여학생들을 위한 두울재단 장학금, 그리고 향후 공직이나 언론, 연구 같은 전문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 및 매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엘트벨 민초장학재단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장학금은 정말 폭이 넓기도 하고 선발 시점도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 상황과 목표에 맞는 장학금을 찾아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학과 홈페이지나 장학재단 같은 거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해 네.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장학금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거를 찾아보는 것도 귀찮고 준비할 게 너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뭘 준비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장학금들을 받으려면 따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장학금의 경우에는 준비해야 하는 게 재단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는 각 장학재단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모 소득증명원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도 필요한 경우가 많고, 만약 수상 내역이 있다면 그에 대한 증빙 서류도 제출하면 장학금 신사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심사를 통과하면 대부분의 장학금에서는 그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에서는 본인이 쓴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미래상, 목표, 관심 있는 사회 문제 등을 묻기도 하니까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꼼꼼한 면접 준비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서류들 중에서도 전 자기소개서가 약간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자기소개서 사실 쓰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조금 그런 경험, 팁 같은 게 조금 궁금합니다. 핵심은 자신의 목표와 현실 그리고 장학금이 그 목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연결해서 풀어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하나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떤 멋져 보이거나 남들이 좋아할 것 같은 진로보다는 내가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관심 있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면접에서 심층적인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내가 잘하는 진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대응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진로를 위해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전공 관련 과목 이수나 동아리, 봉사활동 같은 경험이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현재 공부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솔직하게 작성합니다. 이때 장학금을 받으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즉 장학금이 내 학업과 목표 달성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연결해서 설명하면 설득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이루었을 때 나는 어떤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지까지 써주면 더 좋습니다. 이때 재단의 목적이나 인재상을 연결하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여, 전문성, 리더십 등 재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나의 목표를 연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장학금 자기소개서는 진로 목표, 그리고 현재 학업과 활동, 그리고 학업의 어려움과 장학금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미래 인재상의 흐름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면접에서도 자연스럽게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가 있고 장학금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명확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인재상 같은 경우도 장학재단 같은 걸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홈페이지 찾아보는 게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네, 그럼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심층 면접. 그러면 그럼 면접 준비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먼저 자기소개서를 여러 번 읽어보고 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답변을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실제로 면접에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질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내용에 익숙해지고 또 핵심 포인트를 외워두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은 인터넷에 올라온 다양한 장학금 면접 후기를 보는 것입니다. 재단마다 면접 유형 및 질문은 상이하지만 또 후기를 읽다 보면은 질문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본인을 선발해야 하는 이유 혹은 1분 자기소개, 미래 목표와 현재 하고 있는 노력 같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후기를 통해 미리 준비하고 답변을 정리해두면 면접 당일 훨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노력을 하면은 조금 장학금을 받는데 도움이 되나요? 교내 장학금이든 교회 장학금이든 간에 평소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노력은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기준을 파악하는 점입니다. 학과 홈페이지에 공지가 올라오면 바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학과 사무실에 문의해서 구체적인 선발 기준을 알아두는 거죠.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교내 맞춤형 장학금 같은 경우는 학과별로 기준이 다르거든요. 저도 새내기 때 학과에 물어봤는데 저희 불어교육과는 성적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성적을 꼼꼼히 챙겨서 저는 교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많은 외부 장학금은 1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역시도 언제 지원할 수 있는지 또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있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미리 준비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지고 자신에게 맞는 장학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장학금 관련해서 꿀팁 같은 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면접 당일에 뭐 긴장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조금 어떤 꿀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면접이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가져온 예상 질문들을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긴장을 낮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예상 질문들이 완전히 그대로 나올 것은 아니지만 이게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읽어보니까 긴장도 낮춰지고 또 실제 상황에서 읽어봤던 것을 적절히 짜깁기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간혹 가다가 제 앞에서 면접을 보고 있는 분의 면접 질문들이 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저만 겪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재단의 장학금을 봐셨던 분이 후기에 남겨주셨던 것도 있어서 한번 꿀팁으로 드립니다. 옆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면접에 귀를 조심히 기울였다가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잘 캐치를 해서 미리 살짝 야매로 준비를 해보는 것도 약간의 꿀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면접이 진행 중일 때는 내 분야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답변을 하는 것이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단 쪽 분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전문 지식, 전문 용어들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대답을 했더니 뭔가 굉장히 감탄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 전공 분야인 교육을 활용을 해서 답변 때 뭐 에듀테크라든지 플린러닝, 뭐 수업 모형 이런 용어들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물어보고 싶은 꿀팁은 아까 면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공통 질문, 좀 겹치는 질문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을 선발해야 하는 이유, 1분 자기소개, 그리고 미래 목표와 현재 하고 있는 노력. 이런 질문들에 어떤 답변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꿀팁도 궁금합니다.
본인을 선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도 많은데 이 장학금에서 내가 꼭 뽑혀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본인을 선발해야 하는 이유에 그냥 내 진로 목표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장학금 재단의 그 키워드를 활용을 해서 내가 그 키워드에 부합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내가 이 장학금에 꼭 선발이 되어야 한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말한 경험이 있고요. 1번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내가 어떤 진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확한 진로의 그 명칭, 그리고 이 진로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진로를 바탕으로 미래에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노력이 아무래도 저는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노력을 통해서 실제 구체적인 목표로 나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에서 이수하고 있는 과목과 그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또 주체적인 학업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로 관련해서 읽고 있는 책, 또 그 책에서 배운 점도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내 진로와 관련된 대외 활동, 동아리, 학회 등을 현재 하고 있는 노력으로 언급할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노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이런 것만을 통해서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서,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을 말한 다음에 근데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을 받으면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서 이 학업 노력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제가 지금 교육과 관련해서 이수하고 있는 과목을 말한 다음에 제가 쌍둥이라서 지금 부모님이 동시에 학업비를 부담을 해주셔야 돼서 되게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장학금을 받으면은 이 상황을 더 역전시켜서 더 많은 시간을 공부를 투자할 수 있어서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장학금의 도움 방법을 연결해서 답변했었습니다. 네, 많은 꿀팁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조금 넘어가서 장학금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꿀팁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지우 씨는 받으신 장학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편이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금에 해당하는 장학금과, 그리고 매달 지원되는 장학금, 이렇게 두 가지를 받았었는데, 매 학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액수로 지급받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바로 부모님께 드리고, 이제 나머지 장학금이죠, 그 매월 들어오는 장학금, 그 장학금은 앞으로의 진학이나 시험 준비를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저의 경우 어떤 전문대학원 진학이나 시험 응시를 제 진로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는 즉시 학원비, 교재비, 그리고 관련 준비 비용으로 미리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갑자기 준비해야 할 일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계획을 미뤄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학금을 단순히 당장의 학비나 생활비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장학금을 저축하면 학업이나 진로 준비에 더 전념할 수 있고, 중간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부담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계획적으로 그리고 또 유용하게 사용하셨네요. 그러면 지우 씨가 생각하는 그 장학금의 가장 유용한 사용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유용하게 쓰는 방법은, 자신이 가장 효용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학금을 미래를 위한 자금으로 미리 준비하는 데 사용했던 것은 해당 방법에 제가 가장 큰 효용감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전문대학원 진학이나 시험 준비 등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미리 확보해두니 마음도 안정되고, 또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는 느낌이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의 유용함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학습에 필요한 교재나 학원비에 쓰는 것이 가장 큰 효용감을 줄 수도 있죠.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장학금을 통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자신의 성장과 목표 달성을 돕는 실질적인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최대한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회차에서는 군대, 2회차에서는 기숙사, 그리고 3회차, 이번 회차에서는 장학금까지 귀찮아서 찾아보지 못했던 정보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떻게 유용하셨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검색창 정보알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